인벤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벤터 기초교육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인벤터를 설치를 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우리가 설계하는 뭐 제품의 재질, 모양, 그리고 디자인 데이터, 뭐 컨텐츠 센터, 파트, 그리고 어셈블리 이런 모든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설계에 사용한 엑셀, 그리고 뭐 기타 여러 문서 등의 참조 정보와 각 파트의 어셈블리 간 파일 링크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 설정을 꼭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설계 데이터에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설계 데이터에 링크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 먼저 빠르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인벤터를 설치를 하면 이런 화면 같은 창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을 텐데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기 해주면 되는데 하단에 새로 만들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생성할 프로젝트의 이름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 폴더가 위치할 위치를 지정을 해줄 건데 저는 인벤터 기본 교육이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설정을 할 거고요. 기본 교육 폴더가 위치할 공간은 저는 바탕화면에다 만들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만들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 교육이라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선택해 주신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인벤터 기본 교육이라는 프로젝트 파일은 바탕화면에 인벤터 기본 교육 파일 안에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된 거고요. 여기서 다음 눌러주시고 마침 해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생성한 프로젝트의 설정 값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수정을 해줘야겠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설정 값은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 지금 처음에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시면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읽기 전용이 아니라 읽기 쓰기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스타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파트를 설계를 하고 파트나 어셈블리 설계를 하고 후단에서 도면 작성을 할 텐데 인벤터라는 툴이 뭐 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삼각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각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규격을 일각법에서 삼각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설정을 나중에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읽기 쓰기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설정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읽기 쓰기로 반드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일단 내려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뭐 모양 라이브러리, 내가 이 인벤터 프로젝트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재질 라이브러리도 여기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양 라이브러리나 재질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저장을 해 놓으신 상태라면 여기서 라이브러리 추가 눌러 주셔가지고 그 해당 라이브러리를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모양이나 재질 라이브러리가 따로 없을 테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폴더 옵션 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컨텐츠 센터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뭐 볼트나 너트 뭐 이런 베어링들 기본 규격품들 우리가 일일이 다 모델링 하지 않고 컨텐츠 센터에서 불러와서 조립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던 컨텐츠 센터 파일이 한번 보실게요. 컨텐츠 센터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편집이라고 누르면 뭔가 우리는 프로젝트 파일 안에 생성한 프로젝트 파일 안에 이 컨텐츠 센터 파일도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경로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가 특별히 따로 저장하지 않은 이 경로의 컨텐츠 센터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파일을 넘겼을 때 링크 오류가 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컨텐츠 센터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은 점, 마침표 있죠? 점, 그리고 엔터, 보통 키보드 엔터 위쪽에 있는 그 원 표시 있잖아요. 쉬프트 누른 상태로 원 표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길게 세로 줄이 나타나거든요. 여기다가 규격품이라고 제가 적고, 그리고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새로 생성한 프로젝트 폴더 밑에 규격품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내가 사용한 컨텐츠 센터 파일은 모두 이 규격품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분명히 규격품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컨텐츠 센터 파일이 저장되도록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탕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인벤터 기본 교육이라고 만들어 놓았죠. 여기 보면 제가 만든 것처럼 규격품이라는 폴더가 하나 새로 생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작업한 모든 컨텐츠 센터의 파일은 이 규격품 폴더 안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벤터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옵션 밑에 보면 저장 시 UGR 이전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질문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종종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이 저장 시 UGR 이전 버전을 프로그램 제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인벤터 2021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뭔가 저장할 때 하위 버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저장을 눌러서 이제 데이터를 그때그때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저장을 할 때 수정되기 전 버전, 그러니까 수정되기 전 버전의 파일이나 어셈블리의 변경사항을 몇 개까지 저장을 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만약 -1로 저장을 하시면 모든 버전이 저장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0번으로 하시면 이전 버전의 파일을 저장하지 않음. 그리고 1번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모든 버전을 저장하면 좋을까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들,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용량도 늘어나고, 특히 관리하시는데 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선택을 하셔서 현재 저장 전에 저장된 파일만 저장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른쪽 제일 하단에 아이콘에 눌러보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구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구성창이 뜨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미리 세팅을 해놓은 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처음 키시는 분들은 이 루나킴이라고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읽기 쓰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부분은 읽기 쓰기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인벤터를 깔면 자동으로 세팅되는 기본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단에 라이브러리 작성 아이콘을 하나 클릭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 뭐 SCK라고 해보겠습니다. SCK라고 입력을 해주고, 새로 생성한 SCK라는 라이브러리를 읽기 쓰기로 반드시 변경을 해주셔서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라이브러리는 꼭 사용 중에 체크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컨텐츠 센터에 우리가 뭐 설계하는 부품을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프레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엔드캡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면 이런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읽기 쓰기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을 생성을 할 때 오류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CK 뭐 혹은 원하시는 컨텐츠 센터 이름으로 하나 새로 생성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꼭 읽기 쓰기로 변경해 주셔야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성을 하셨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저장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벤터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다면 이제 인벤터 자체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우리가 좀 우리 입맛에 맞게 좀 손을 봐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시작하기 옆에 도구 탭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면 여기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용 프로그램 옵션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면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통 이 일반 탭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탭에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사항은 먼저 첫 번째로 주석 추척을 우리가 좀 변경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추천을 드리는 설정은 1.2에서 1.4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그리고 우리가 치수를 뽑을 거잖아요. 그걸 보통 주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주석의 크기,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보통 1.4 정도 놓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일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파일 탭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기본 템플릿,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경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로 안에 뭐 사용하시는 회사의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템플릿 구성 클릭 한번 해볼게요. 기본 템플릿 구성 클릭하면 우리가 파트나 조립품을 처음 생성을 할 때 그 문서 자체의 단위 표준을 어떤 값으로 할 것이냐, 밀리미터 사용할 것인지 인치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표준을 따를 건지, 저는 보통 밀리미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ISO 표준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회사의 표준 규격에 따라서 선택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색상 부분 확인을 해볼게요. 보통은 처음 이렇게 인벤터를 깔고 나시면 이 하늘로 기본값이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교육도 하고 화면을 캡처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프리젠테이션 모드에서 하나의 색상, 흰색 배경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용자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표시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파일을 오픈을 했을 때 문서의 설정을 사용을 할 건지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사용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응용 프로그램 옵션 설정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설정 잠깐 눌러보면 처음 우리가 파트를 설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파트를 생성을 했을 때 비주얼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값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기계 설계 하시는 분들은 그 모서리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고, 뭔가 모서리가 좀 강조돼서 나오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모서리로 음영 처리 체크를 해주시면 계속 이제 앞으로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 비주얼 스타일로 계속해서 이제 파트를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화면 표시 모양 이 메뉴에서는 이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 볼게요.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서 좀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 중간 오른쪽쯤에 줌 동작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방향 반전을 클릭을 하실 수도 있고 체크 해제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메뉴는 뭐냐면 인벤터가 그 오토캐드의 줌인 줌아웃 휠 방향과 반대예요. 그래서 뭐 캐드 작업도 하시고 인벤터 작업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휠 방향이 반대라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향 반전에 체크를 해주시면 오토캐드와 같은 방향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향 반전 없이 그리고 사용을 해볼게요.
화면 표시 탭에서는 이 정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케치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중요하게 좀 강조드리는 항목이 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케치 탭에 있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스케치 작성 및 편집 시 스케치 평면 보기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말만 보면은 좀 이게 어떤 옵션을 제어하는 항목인지 구분이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스케치를 작성을 하면 그 해당 스케치를 내 화면의 정면으로 보여주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제가 한번 스케치를 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부품 환경에서는 스케치 작성 시 스케치 평면이 이렇게 나한테 수직으로 딱 보이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게 좋은데 조립품 환경에서는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입맛에 맞게 해주시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케치 화면 표시라는 항목입니다. 음영 처리된 모형을 통해서 표시된 스케치의 불투명도를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이게 아마 기본값은 0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30이나 뭐 한 40 정도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제가 PPT로 잠깐 보여드리면 2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스케치가 그려져 있고 이게 이제 돌출이 되어 있는데 돌출된 피처 때문에 뒤쪽에 스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스케치를 수정을 하거나 뭔가 스케치를 참조해서 다른 형상을 그려야 할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치의 불투명도를 30% 정도로 해주시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파트가 있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스케치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0이 아니라 뭐 한 30, 40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품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품 탭으로 가보시면 지금 이게 기본 설정에서는 검색기에서 피처 노드 이름 뒤에 확장 정보 표시라는 부분이 해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항목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 검색기에서 피처 노드 이름 뒤에 확장 정보 표시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왼쪽이 이제 확장 정보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보시면 피처 트리를 봐도 이게 구멍 작업을 한 건데 지금 이 모델에서도 구멍 종류가 딱 봐도 2개 이상이겠죠. 근데 이 둘 중에 내가 원하는 이 싱크 부분을 나는 수정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게 카운터 싱크 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확장 정보 표시 항목에 체크를 하시면 뭐 5파이짜리 관통 홀 구멍 3은 5파이짜리 전체 관통 홀이구나. 그리고 뭐 구멍 4는 M5짜리 얘는 탭을 뚫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트리만 보고서도 어떤 작업을 한 것인지 이런 게 한눈에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검색기에서 피처 노드 이름 뒤에 확장 정보 표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추천드릴 만한 세팅 값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뭐 자세한 정보들은 첨부되어 있는 교재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하셔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 인벤터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되게 됩니다.